어쨌든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네. 연일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거든요. 남재준 국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보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정치 참모들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남재준 원장을 갖다가 해임하면은 일단 신임 원장을 갖다가 새로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임 원장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국회 동의는 아니죠.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해 국정원 댓글 의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유우성 씨 건 등등등 해갖고 아마 국가 정보를 난탈할 거예요. 난탈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야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른바 자신들이 프레임으로 짜고 있는 거짓의 정치 대 약속의 정치, 이 거짓의 못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러니 네. 여당 입장 또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3월 5일입니다만은 김모 씨, 네. 김모 씨가 일단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네. 자살 시도하면서 얘기는 세 가지죠. 첫째, 맞다, 내가 위조했다. 둘째,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 셋째, 바로 유우성은 간첩이다. 간첩이다. 그러나 간첩이다. 그러나 증거를 갖다 찾기가 불가능하다. 차라리 추방시켜라. 이 세 가지를 사람이 보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자살을 시도하면서 유서를 썼으면은 상당히 보면 나름대로 우리 흔히 이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가정보원이 조작을 했던, 조작을 지시했던, 조작한 것을 방조했던, 방치했던, 심지어는 사기를 당했던, 사기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기를 당했던. 국정원이 속았다 뭐 이런. 그렇죠. 국정원이 속았다는.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사기를 당했던 어떠한 경우든 간에 국정원이 흉악한 일을 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심재철 최고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 예. 새누리당. 예, 예. 근데 민주당은 좀 아주 또 세게 좀 비판을 했어요. 김한결 원내대표. 네. 제가 워딩을 보면. 네. 어느 정도냐면요. 암덩어리다. 그러니까 국가정보, 나라 열쇠로 암덩어리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100배는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국정원 얘기하다 잠깐 옆으로 네, 빠져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예, 예. 김한길 대표가 고삐 불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하면은 암덩어리다. 뭐냐니까 바로 박 대통령이 바로 어제 아래 보면은 이 개혁, 규제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규제를 그렇게 즉 보면 규정을 했죠. 예.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가열차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른바 규제 혁파다. 규제라는 것이 바로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했더니 김한길 대표가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한 건데 우리 바둑 중에 제일 얄미운 바둑이 따라하기 바둑이거든요. 김한길 대표도 보면은 예. 공당의 126석 제1야당 네. 수권을 갖다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이렇게 말 갖고 레토릭 갖고 장난하는 것이 조금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조금 좀, 그렇죠. 좀 비판적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고 근데 이제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 남재준 원장을 갖다 읍참마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남재준 원장이 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뭐랄까요 최측근이고 거의 뭐 내 뜻이고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로열티가 아주 높은 분이고 높죠. 남재준 원장이 별명이 오죽하면은 생도 3학년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남들이 있는데 없는 데서도 항상 직각보행. 직각보행하고 보면은 지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작년이죠. 국정원 간부들 모아놓고 독립군가 부르고. 내 몸이 아주 애국심이 충전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보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소개한 게 남재준 원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은 게 2007년.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한테 졌을 때, 그 무렵부터. 그 경선 때. 그 경선 때부터 남재준 당시 전 육군참모총장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의원이죠, 그때는.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고 박근혜 의원을 통해서 뭔가 국가를 바로 세우는데 몸바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올곧게 사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예민해 있어요. 뭐냐니까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변호인. 변호인. 네, 예. 변호인. 노무현 노무현 사건. 불임 사건. 예, 노무현 전 불임 사건 대통령 재심이 네. 있었죠. 네. 얼마 전입니다. 한 달 안쪽입니다. 그 불임 사건이 재심에 무죄가 났어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것도 얼마 전에 보면 이른바 당시 쉽게 해서 증거가 조작되었다. 그래서 그렇죠. 무죄가 났습니다. 물론 아직 검찰에서는 재상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아주 까마득한 옛날 40-50년 전에 뭐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당시에 뭐 동백님 사건이다, 또 인혁당 사건이다, 그런 거를 이제 막 연상을 지금. 그렇죠, 민청학년 사건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 야당 입장에서 계속 좀 이런 걸 갖다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신분립이라고 그랬어요. 즉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다가 접게 되면은 그야말로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남재준 원장이 어쨌든 지난 2월 14일입니다만은 2월 14일 이전에 예를 들어 국정원에 있는 몇 개 팀이 예. 뭐 공작을 했던, 네. 아니면은 뭐 사기를 당했던, 즉 속았던, 그렇다 쳐요. 근데 2월 14일 날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으로 대한민국 재판부에다가 뭘 보냈냐니까, 검찰이 제출한 세 가지 증거는 다 위조다. 위조다. 네. 그랬으면 당연히 국정원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당장 차장 부르고 국장 부르고 실장 부르고 밑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부르고 빨리 진상을 규명했어야죠. 근데 계속 보면 24일간 멈칫하다가 결국 그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입장을 바꿔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나마도 그저께 3월 10일이죠.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나서야 검찰도 본격적으로 6시간 만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요. 네. 즉 그때까지 막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앞에 어떤 공작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국가기관, 최고의 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가정하여 유우성 씨가 그 우리 김 씨 이야기대로 간첩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그 간첩 누가 밀봉 교육했습니까? 가정한다면 북한의 보위부가 파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위부, 예. 예, 북한의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얼마나 박수치고 가가 돼서 배꼽을 잡고 웃고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바라보는 중국 정보기관, 일본 정보기관, 세계 정보기관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권에서 막 강경파들은 아니다, 진상규명이 먼저다. 진상규명하고 나면 육사지방선거입니다. 육사지방선거까지 야당은 계속 이른바 이 문제를 갖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남재준 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네. 뭐랄까 일각에서는 어쨌든 남재준 원장 죄송합니다. 뭐 애국 전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애국 전사다. 네, 네. 또 야권에서는 뭐 공안 통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고. 네. 근데 그 남재준 원장이 들어서서 어쨌든 전임 원장에 비해서는 국정원이 할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의 시각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근데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만약에 남재준 원장을 달게 되면 다시 이제 이게 그나마 좀 자리를 잡아가던 국정원 조직 자체가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이걸 읍참마속하지 않으면요. 네.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정보기관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6월 4일 날 표로 심판해버립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이른바 야권이 지금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2012년 12월 대선 때 같이 여권은 여권대로 총결집했고 야권은 야권대로 총결집했습니다. 심지어는 심상정 천호선 대표의 정의당조차도 서울 경기 후보를 안 내고 있어요. 자, 팽팽하게 맞붙은 가운데 결국 판세를 가름할 것은 40대 수도권 중도입니다. 화이트 칼라. 예. 이분들 30, 40대 수도권의 화이트 칼라 중도.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유권자층이. 지금 이런 부분으로 그냥 한 84일 끌고 가면요. 6.4 지방선거에서 저는 여권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결과가. 차라리 이럴 때는 읍참마속하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렇죠. 예, 하고 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뭐 악을 쓸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보수가 더 결집합니다. 이걸 꼭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보면 야권이
통합의 틀로 가니까 여론조사가 보니 최근에 여권이 한 7%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즉, 이게 진영 논리로 가면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줄줄 끌고 간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읍참마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읍참마습 할 것 같습니까? 참, 박 대통령 입장에서 참 힘드실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 수석 비서관회에서 유감 표명하지 않았어요? 유감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사과입니다. 대통령, 즉 임명권자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면 읍참마서 가기 전에 사실은 남재준 원장이 먼저 거취 표명을 정하고 그렇게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야 되겠죠. 물론 주변에서 몇몇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갖다가 대통령 그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재준 원장 스스로가 나와서 설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남재준 원장 문제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 정쟁에 휘말리게 되고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들은 다른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받게 데다가 된다. 6.4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 이거 가서 질질 끌므로서 안 좋아지면은 박 대통령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른바 테이크오프, 이륙도 못 해보고 좌초하게 됩니다. 남재준 원장의 전사라는 그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아십니까? 누가 붙였습니까? 제가 칼럼에서 처음으로 전사 남재준이라는 칼럼을 썼었습니다. 예. 동아일보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바로 전사 남재준 원장이고 또 그분이 애국심이 그분이 충만하신 이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쯤 작년 지맘때쯤에 아마 취임을 했을 텐데, 네. 취임식 때 나는 전사가 되겠다. 네. 여러분들도 전사가 될 각오로 다져달라. 이렇게 딱 짧은 당부를 한마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저기 뒤에 나오네요. 예. 그러고 이제 회식 때마다 이제 애국가를 부르고, 또 독립군가를 부르고.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애국심 부분에서는 하여간 엄청난 애국심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한자 수고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요.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왜냐니까 남재준 원장의 그런 충만한 애국심과 충이란 군인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을 너무 경직되게 만든 거예요. 그 보면 제 칼럼의 맨 마지막에 그런 대목을 좀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못 읽어봐갖고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은 아니가만 못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남재준 원장 앞으로 모르겠어요. 뭐 남재준 원장이 앞으로 4년 내내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 입장에서 만약 한다면 다음 국정원장은 이른바 법률가 출신 와서 이제는 사실 그 전에 원세훈 원장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로 국정원을 갖다가 좀 무능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비평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 칼럼입니다. 예, 네. 반사적으로 좀 남재준 원장이 들어오셔서 지나치게 이제 군인 정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도 3학년 같이 오밤중에 혼자 걸어가도 이런 직각보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 원장 밑에 있는 모든 차장, 국장, 단장 그 요원들까지도 뭐랄까 좀 경직됐다고나 할까요? 정보기관은 이른바 군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정보기관은 나름대로 여유와 나름대로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좀 약간 창조 정신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야죠. 창조. 이른바 네. 대통령이 창조경제 하는데 사실 정보에서 창조 행정도 필요하고요. 창조행정 필요하고 네. 정보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른바 자유로운 상상을 해야 됩니다. 간첩들 잡으려면 간첩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라는 데가 원래. 그것이 꼭 북한 간첩뿐 아니라 외국의 스파이들 잡고 경제 하려면 스파이. 그건 상상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사고가 유연한 가운데 혹시 유연한 사고가 일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왜? 국가정보원 세계 어느 정보기관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제대로 의회로부터 통제를 안 받거든요. 때문에 그것은 국정원의 책임자는 이른바 리걸 마인드, 법률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내부적 규제를 해가면서 그걸 끌어나가야 돼요. 법률가 출신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 초에 김성호 전 원장. 원장도 있고 또 그 전에 김승규 원장도 원장. 있었고 예. 있었는데 그 김승규 원장 같은 평이 굉장히 좋죠. 또 김성호 원장 같은 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그때 내부에서 보면 파워 게임에서 좀 밀렸다 한번 이게 네, 뭐 촛불시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렇죠. 뭐 제대로 좀 대응 못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아마 지적들이 내부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당시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휴민트 혹은 국정원 직원들이 네. 물론 검찰 조사에 가가지고 뭐 사실대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술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참 뭐 스파이가 이석기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동안이나 묵비권 행사했다는 건데 이렇게 쉽게 뭐 다 술술 불어도 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마 좀 국정원에서 국정원 그 안에 요원이 됐던 네. 휴민트가 됐던 이런 경우가 처음일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에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이 국정원이 이른바 중앙정보부가 그야말로 악소리 못하고 나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죠? 1979년 10월 26일 날. 아, 12.6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주범이 김재규 부장이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 이른바 부서장 이하 몽땅 보안사 더 서빙원 분실로 잡혀가서 한 일주일 동안 곤욕을 치는 적이 한 번 딱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중앙정보부가 됐던 안기부가 됐던 국정원이 됐던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검찰에 알겠습니다. 나가질 않죠.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 인도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거 혹시 기사 보셨어요? 봤어요. 그 시가 그분이 굉장히 무슨 등불, 심지 없는 등불. 심지 없는 예. 등불이라는 얘기인데 그 자신의 타는 마음을 갖다가 요즘 뭐랄까 절박한 마음, 네.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인도의 그 시, 여기 등불 하나가 심지도 없이 타고 있네. 인도 시인 카비르라는 시인이요. 저도 궁금해 찾아봤더니 네, 타고르 네. 시성 예, 타고르 시인의 스승이었답니다. 스승. 그렇죠. 저도 아침에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심지 없는 촛불, 검찰의 이제 등불. 그런 어떤 그 위기감이랄까. 위기감이죠. 예. 거기다 보니까 검찰도 지금 할 말이 없거든요. 검찰도 지금 당초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갖다 송치받아서 조사했던 것이 공안 일부 아닙니까? 이쪽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까 검찰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예. 특검하자. 사실 특검하자 그러면 검찰이 치욕스럽거든요.